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 달 14일에서 15일 서유럽에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의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은 정말 재난 영화와 같은 종말이 오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오늘 백희연 기자가 말끔하게 해소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책을 들고 왔길래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한번 오늘 4부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남국민 기자, 백희연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근황 토크 좀 해야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게 요즘은 또 방역을 돕는 거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못 나가겠어요 요즘. 제가 며칠 전일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데가 다 뭐 이렇게 빌딩이 많은 뭐 광화문 이런 데니까 그 빌딩 때문에 더 더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나가자마자 진짜 그 냄새가 그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나는 냄새 있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냄새 많이 나. 냄새가 그렇게 나. 습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그런 해요. 것 같기도 비가 하고. 약간 확 왔다가 오늘도 맞아. 확 갔잖아요. 맞아요. 이런 스콜 내리는 네, 것처럼. 스콜 내리듯이. 저는 어제 순천 갔다 왔는데 확실히 순천. 도심이 아니라 그런가 덜 덥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쵸. 서울이 확실히 더운 것 같아요. 그 빌딩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국민 기자는 그 사이에 우리 공중파 라디오 정규 패널이 되셨더라고요. 그니까 감사합니다. 짝짝짝. 이제 아니 거기가 우리는 언제 돼? 우리 직독잡설이 저는 바라지 않아요. 백 기자, 저는 제가 사실 저도 안 바래. 백현 기자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사실 그 대본 쓰는 게. 시민의 방송에서 저거 TBS에서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죠. 대본 쓰는 게. 맞아. 저는 그런 방송 경험이 없는데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했던 CBDC 관련. 맞아요. 근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와, 진짜 말을 이런 식으로 못할 수가 있나? 근데 라디오는 어쨌든 대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다 써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아니야. 거의 다가 아니라 이게 저는 시스템을 몰랐거든요. 제가 써가고 데스킹도 없어요. 맞아. 그래요? 그냥 그대로. 제가 써가면 그냥 끝이고, 제가 지금 정규로 편성이 됐지만 이전에는 약간 그 5분 대기조처럼 출동이 됐거든요. 아하. 방송이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 원래. 그렇죠.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저녁 10시에 내일 좀 출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그 대본을 쓰고 그냥 그 다음날 가서 그걸 읽고 끝이에요. 누군가가 빵꾸낸 자리를 계속 하다가 그런 꿰찬 거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를 승격했네. 여기저기 이렇게 샥샥 넣다가 그냥 2주를 픽스가 된 거죠. 2주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책을 매주 읽을 자신은 없어서. 그쵸. 네. 근데 그게 라디오 대본이 쓰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15분 맡았었는데 그때. 와, 진짜 이게 기네요. 영어로 쓰잖아요. 네. 그럼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문법 이런 거랑. 저도 15분짜리인데 그게 막 질문 주고받는 게 10개를 쓰거든요 보통. 맞아요. 그러면은 흐름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출연자들이 하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네. 그래도 직독 잡설에서 이제 이렇게 한 맞아. 게 좀 맞아요. 그 유용하게 쓰이지 않나요? 발음도 좋아지고. 직독잡설을 한 게 엄청 늘었죠. 진짜 발음도 좀 나아지고. 1화에 발음, 비하면 네. 발음이 좋아지긴 그리고 했죠. 거기서 다룬 책들 거의 다 직독잡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쓴 거를 가져간다니까 내가 보니까. 뭐 참고하는 거만. 제가 다 써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더운데 고정까지 하시고 겹경사가 났는데 앞으로 잘 하시고. 근데 이렇게 더위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이 더워진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기후 재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지구 온난화, 뭐 열돔 현상 이런 것로 보도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백희연 기자가 가져온 게 이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책 제목이 저희가 보니까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착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책이 기후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된 그 제목은 아포칼립스 네버예요. 아포칼립스가 뭔지 아시죠? 그 지구 종말. 멸망. 네, 종말, 종말, 지구 종말. 지구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 지구 종말은 없다. 이런 뜻인데 네. 실제로 이제 MZ 세대가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잖아요. 그래서 기후 세대라고 뭐 들어보셨죠? 그런 MZ 우리 밑에 있는 애들 기후 세대라고 하는데 되게 대표적인 게 2003년생인 그레타 툰베리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 아스파라거스 증후군이 있는 그 환경 운동가인데 2019년에 이제 타임즈에서는 올해 인물로까지 선정을 했던 이 어린 환경 운동가가 촉발한 어떤 저는 트렌드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레타 툰베리가 촉발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선봉에 섰죠. 아니 근데 촉발까지는 아니지만. 아스파라거스가 아니라 아스퍼거 아니야? 제가 아스파라거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 이렇게 어차피 편집할 생각으로 사실 아니 아유 아스파라거스 이러면서 아스파라거스 먹는 건데 다 이러가지고 잘라줘, 다 잘라줘. 뭘 잘라. 이거 절대 자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스퍼거증. 그 뭐지? 일론 머스크도 걸렸다는 가지고 있다는 맞아, 네, 맞아. 아스퍼거 증후군이죠.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 그 비트코인 같은 거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욕을 많이 했는데 네.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입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아프시다면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레타 툰베리 같은 MZ 세대가 기후에 관심을 갖는 게 사실 되게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왜냐면 미래 지구에서 살아가는 주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나친 종말론적 환경주의, 그러니까 기후 재앙 때문에 곧 인류나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 이런 극단적인 뭐 경고나 생각이 이게 지구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후장이라고 없다고 하는 게 뭐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기후장이란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그런 피해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된 상식처럼 널리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특히나 뭐 기후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경운동가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런 그러니까 거의 좀 기후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위기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약간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좀 뭔가 그런 흐름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맞아요.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며칠 전이 아니라 그 저번에 저기 남궁민 기자가 소개를 해줬던 빌 게이츠 책, 탄소. 네, 그 뭐였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해도 이미 대세는 이게 기후 재앙이 있는 걸로 돼버려서 ESG로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참 그런 시각이 근데 이게 좀 신선하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나쁘게 보면 뭐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작가 마이클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기후 재앙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것까지는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들어보면은 되게 환경 운동가가 아닐 것 같잖아요. 되게 근본이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의 작가는 30년 동안 환경 운동을 해온 마이클 셸런버거라는 분인데요. 환경을 생각 안 하는 분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2008년에서 타임즈는 이 작가를 환경 영웅으로 선정하기도 했었어요. 배신 때리는 느낌인데요. 환경 운동까지 저기 상을 받으신 그쵸, 분이면 약간 배신 때리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마이클이 이 책의 서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환경 종말론자들이 날로 거세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경향, 그리고 반인간주의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 대신 이제 환경 휴머니즘적이면서 긍정적인 환경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 거죠. 너무 어려운데?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에 반하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경향을 넘어서서 네.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성장시키는 길이 곧 환경을 위하는 길이다.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 도발적인 거로 느껴지는 게 이게 제목이 영어 원제가 더 좋은 것 같은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포칼립스 네버,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막 내내 강조하는 게 자기도 뭐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거고 뭐가 안 좋고 계속 환경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엔 이러이러한 건 좀 과장됐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차라리 A면 A고 B면 B다라 그래야 되는데 A 프라임은 아닌데 A는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혐오 기획을 하면서 팩트 체크성 기사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일부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데이터를 너무 과장해서 본 경향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렇게 과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책 읽으면서. 근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장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재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딱 TV에서 종말 하면은 어떤 장면들이 떠올라요? 막 해수면 높아지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막 홍수가 막 범람하고 막 해일이 막 몰아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막 TV에 나오잖아요. 사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 투모로우에서 막 빙하기 맞아요, 오고. 맞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자연재해 자체가 기후재앙 때문에 이제 심각해진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마이클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예전보다 심각해진 게 아니라 뭐 인력이나 자원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용이 안 돼가지고 이 자연재해로 인한 타격이나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뭐 실제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협의체죠. 이 협의체가 기후변화가 홍수나 가뭄 뭐 아니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의 강도나 아니면 더 자주 발생하는 횟수 같은 거를 치솟게 했느냐 그거를 이제 물었을 때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좀 희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IPCC 정부 간 협의 기구 그게 IPCC라고 하던데. 맞아요. 이게 그런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좀 제일 권위 있는 기구 같더라고요. 그 유엔 산하 기구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좀 제일 오피셜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그쵸. 이쪽에서 논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분도 이 책을 쓰면 얼마나 좀 비판을 많이 받을지를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더. 그러다 보니까 그 IPCC 데이터를 최대한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객관적 수치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뭐 예를 들면 기업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로비를 했을 네, 테니까. 그럴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IPCC 자료를 계속 인용을 하는데 그런 악영향대에서도 IPCC 내에서 당연히 예측을 하고. 근데 거기는 학자들은 이걸 부정하려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분들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좀 공격 자체를 좀 예상을 하고 강박을 갖고 쓴 거죠. 그런 거.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겠다, 네, 중립적으로 보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과장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물론 환경 운동가들도 있지만 언론의 역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마를 뽑아야 되잖아요. 제목을 뽑아야 되고 헤드라인을 뽑아야 되고. 네, 논조가 명확해야 되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가 어떤 자료를 발표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수치를 뽑아가지고 헤드라인에 거는 거죠.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네, 저희 사실 그렇잖아요. 네. 보도자료에서 가장 부정적인 걸 어쨌든 먼저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약간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환경 운동이 이제 좀 종말론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환경 운동이라는 게 아무리 자극을 해도 사람들이 하기 싫어지는 일인 게 뭐 먼 미래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비닐봉지 쓰는 게 편한데 그걸 안 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죄책감을 주고 위협하고 약간 그런 방식이 아니면 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사 쓸 때 환경 기사 저희도 많이 써봤잖아요. 기획도 그쵸, 많이 그쵸.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각적인 맞아요. 효과, 플라스틱 거북이 코에 꽂혀진 플라스틱 바다에 빨대. 떠다니는 거 뭐 그런 거죠.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맞아요.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0년 후에 지구가 뜨거워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걸 위험하다 느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지금도 더운데? 그냥 그러고 말지. 50년 후면은 30년 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뭔가 좀 당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이에요라고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이 사람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짚고 가야겠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뭔가 좀 그 대책을 왜곡하는 면이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위협해서 문제라기보단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맞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종말론적 환경주의자들이
큰일 났어 이러면서 비닐을 쓰지 마라고 하면서 에코백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약간 한 사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에코백이 실제로 좋다고 했던 이제 안 좋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긴데요. 뭐 그 기후 재앙이 없다는 걸로 좀 돌아가가지고 이 교수, 미국의 한 교수가 이런 사례를 들어요. 여기 책에서는 마이애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926년의 부산과 2006년의 부산을 비교해 보면 1926년 부산 해변에 뭐가 있을까요? 몇 년도예요? 1929년. 1929년? 아 26년. 1926년? 그때면은 우리나라 조선은 저거 조선이지, 조선. 일제강점기 그렇죠. 무단통치 시기 아닌가요? 아 일본 군대들 있겠다. 아 문화통치기. 그쵸. 그쵸. 1910년대까지가 무단통치. 이제, 그다음에 그- 3.1운동하고 네. 일본 해군들이 있었겠네. 그러겠죠. 그쵸? 예. 근데 고층 건물은 아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한국엔 없었겠죠. 그쵸. 근데 이제 2006년의 부산을 생각해보면 고층 건물들이 엄청 들어섰고 뭐 지금 2021년도라고 얘기하면 뭐 LCT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도 그 아니잖아요. 부산은 바다 저 가보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쵸. 이게 한국이란 말이야라는. 그래 진짜 홍콩 같아요 약간. 오히려 서울이 촌동네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비하면. 그래요? 아 저는 그 부산 그 LCT가 유명하지만 거기서부터 그 한 거리 해변 전체가 다 초고층이거든요. 맞아요. 그 말 요트 그대로- 마리나 뭐 있는 데까지. 초고층이에요. 그 거기서 앉아서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아요, 진짜. 그래서 서울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촌동네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LCT는 진짜 바다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파도가 세면 건물에 닿을 것 같아, 진짜. 닿을걸요? 근데 진짜 헤일이 밀려오면 그러니까. 점점 걱정되긴 하던데. 그렇죠. 자전거는 무조건 쓰려고 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거기는 천지개벽을 했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기후 위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강도가 세져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1926년과 2021년도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마이애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거기 실제로 지어진 그런 것들의 표준화를 이렇게 딱 내보면 표준화된 피해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물가랑 지금 예를 들면은 경제가 훨씬 커졌으니까 그쵸. 태풍 오면 뭐 몇 조 손실 이러는데 그쵸. 옛날에는 예를 들면 몇십만 달러 손실 이랬지만 이걸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면 비슷한 차이가 피해다. 없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클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되게 낮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거를 못했다가 1950 몇 년도인가 한번 엄청난 큰 홍수가 범람을 해가지고 그때 얘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제대로 건설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피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되게 대충 했다가 자연재해를 그쵸. 한번 입고 나서 보수를 그쵸. 했다는 거. 한번 잊고 나서부터 피해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뭐 인력이나 어떤 자원이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피해가 더 커 보이는 어떤 착각이라는 거죠. 그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 서유럽 폭우 사태가 지금 맞아요.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 독일, 벨기에 뭐 여기가 피해가 제일 크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피해가 제일 적은 게 네덜란드예요. 이게 그쵸. 상식적으로는 네덜란드는 전국도 절반 정도가 해수면 이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그 저수지랑 비슷한 건데 물 빠진 저수지 수준인 건데 상식적으로는 폭우가 내렸으면 저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먼 나라 윤 나라를 본 경험으로 왜냐면 1편이 네덜란드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닳도록 보잖아요. 그 네덜란드는 저지대니까 네덜란드 홍수 나고 난리 났겠네 해서 외신을 찾아보니까 네덜란드는 거의 피해가 없었대요. 맞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워낙 평소에도 그 저지대니까 더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잘해놓으면 홍수 피해를 안 입는 거야? 물이 제방 잘 쌓고. 빠지게 했겠지. 제방도 잘 제방 쌓고. 쌓고 뭐 배수 시설 잘 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물의 총량이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해일도 칠 거고. 아 해수면이 높아질 수는 없죠. 비가 왔다고. 아 그죠. 해수면이 높아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쓰나미라던가 뭐 쓰나미는 뭐 지진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뭐 해일이 쳐서 아니면 이렇게 막 범람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쵸. 많이 불어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물이 안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그게 배수 시설만으로도 된다. 그게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서울이 딱 그거잖아요. 그 목동이 원래는 옛날에 아무도 안 살던 동네인 게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안 살았던 게
그 목동 앞에 그 천이 맨날 범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목동은. 그래서 목동을 개발한 거예요. 그냥 허허 벌판을. 그래서 거기다가 엄청난 양수시설 만들고 제방 쌓고 하면서 지금의 목동이 된 거거든요. 잠실도 그렇죠. 사실 잠실도 원래는 그냥 뻘밭인데 그거를 다 제방 만들고 물 빼고 뭐 관계를 해가지고 관계가 아닌가 아무튼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 사는 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해놓으면 홍수가 안 난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서울에 목동 홍수 났다는 게 기사가 맨날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얼마 전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 서울에 홍수 난다는 얘기. 그 면목동이 또 어디 막 서울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 서울에 어디는 사람 사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막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홍수 나는 데가 강남역? 강남역 빼고 없잖아요. 그죠. 맞아. 그런 거 봤을 때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되게 큰 게 또 막 홍수가 막 독일에 난리 났다 막 이러면서 우리 회사에서도 나온 그 제목이 기후 위기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곧 멸망한다는 거지 지구가. 이거는 근데 저희 되게 높으신 분이 쓴 건데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묵시록이 저거잖아요. 어때? 아포칼립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각한 위기라고 모두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심각하긴 한데 어쨌든 기후 재앙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그리고 됩니다. 이게 기사는 이미지로 가지만 그 통계적으로 과연 폭우 피해가 정말 늘어났을까? 저는 왜냐면은 맞아요. 어렸을 때 한국 홍수 피해 진짜 많았어요. 요즘 홍수 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물론 저쪽 남쪽에 구례 이런데 요즘 큰일 났는데 옛날 그 규모에 비하면 아마 통계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후도 변하지만 사람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맞아요. 점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점점 동남아 같은 날씨에 적응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이 변화가 없다는 건 아니고 기후는 변하고 있다. 탄소가 지구를 덥게 만들고 있는 건 맞지만 인간은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1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2부에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